마플 문제를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 유형이냐면, 지금 수열 AN이 주어졌는데, 수열 AN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은, 자, 수렴하는 경우나 발산이 명확한 경우. 수렴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값이겠고요. 발산은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진동형 발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수렴 또는 발산이 자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발산해버려요. 이렇게 수렴을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겠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자명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죠. 정리를 하면, 부정형이 또 종류 여러 가지 있었고요. 어떤 AN이 임의의 A의 수열이 있을 때, 그 N이 무한대, 즉 극한에서의 상황은 먼저 자명, or, not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괜찮나요? 자명한 경우에는 어떤 걸로 자명한지가 그 다음에 고민 포인트고, 자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의 부정형인지를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열 AN이 저러한 가능성을 다 잠재하고 있습니다. 자, AN에 대해서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AN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산 수렴 상황에 의해서 이 전체식이 또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갖겠죠. AN이 내가 발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일단 진동은 아니겠죠. 진동하면 얘가 이렇게 3으로 수렴할 리가 없죠. 무한대로 발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로 발산하면 2분의 1이겠죠. 예. 2분의 1이 아니죠? 무슨 얘기야? 발산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뭐겠니?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파를 수렴하니까 알파 플러스 5, 2알파 플러스 1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선생님 수렴한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네, 확신할 수 있어요. AN이 수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니까.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뭘로 가서 이제 모호한 상황이 지금 이제 AN 자체는 모호한 상황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알파 플러스 5가 6알파 플러스 3이니까 5알파가 2니까 따라서 알파가 5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봐볼게요.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자, 우리 이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다. 어떤 거냐면은 그 일단은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AN이 수렴 아니면 발산이라고 했는데 수렴할 수 있나요? 자, 지금 우리는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론. AN이 수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일정한 값으로 가게 되면 무한대 곱하기 일정한 값은 부정형이 아니죠. 자명형이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야, 뭔 소리야. 4로 수렴하는데 뭐 무한대로 발산해. 이런 얘기 듣게 되죠. 그래서 A는 절대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AN이 발산하느냐? 그러니까 AN이 저기 뭐야? 수렴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틀리고 AN이 0이 아닌 상수를 수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AN이 무한대로 발산하느냐? 그러면은 오 땡큐. 거대한 무한대로 발산. 아니죠. 결론이 뭐냐? 수렴하는데 얘가 0으로 가야 됩니다. 0으로 가면 부정형이 나오게 되고 부정형은 식을 정리하고 나면 자명한 형태로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좀 혼란을 줬는데 그러니까 어떤 AN을 만났어요. 그 AN 자체가 이제 자명한 경우와 알고리즘이 자명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우리 이게 이제 부정형이죠. 부정형 같은 경우 식을 이제 정리해주면 자명으로 바뀌게 돼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뭐 수렴, 발산, 뭐 어떤 식으로. AN이 이제 뭐 자명할 경우에 또 결론이 나겠죠. 힌트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N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0으로 가야만 돼요. 0이 아닌 상수를 수렴할 경우에는 무한대랑 4랑 다르고요. 발산할 경우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AN이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과 0분의 0꼴의 부정형에 대해서 좀 간단한 사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게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랑 같은 종류의 힘이죠.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랑 사실 같은 힘이어서 얘네 둘은 그렇게 엄청나게 다른 존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무한대로 가는 힘이 분모하고 분자 중에 만약에 분모가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과가 무한대로 분모가 더 크게 가면 0이죠. 분자가 더 크게 가면 무한대로 갈 거고요. 둘이 똑같으면 0 아닌 상수가 포인트입니다. 자, 0으로 가는 힘이 분모가 더 커요. 그럼 분모 뜻대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갈 거예요. 얘는 0으로 가겠죠. 같을 때는 0이 아닌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두 개로 가는 힘이 똑같을 때 0 아닌 상수가 나온다. 근데 얘네와 더불어 사실 무한대 곱하기 0이라는 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0이라는 거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 걸로 대체할 수가 있죠?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추론한 사실을 바탕으로 A에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0으로 가는 녀석인데 그냥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자하고 똑같은 힘으로 0으로 가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최고점의 개수비고 4여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 스키다시 존재할 수 있어요. 무슨 n, 무슨 편 플러스 몇. 근데 관심 없어. 중요하지 않아. 이해되셨나요? 네, 너무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오히려 좀 그래서 n제곱분의 4인 거예요. n제곱분의 4니까 이거 얼마겠어요?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래 거 풀어보시죠. 점 문제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이제 임의 수열 AN, BN에 대한 적당한 추론이었는데요. AN이 N이 여기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AN이 발산하면 안 되고요. 진동도 안 되고 양의 무한대도 안 돼요. 진동하고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무한대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발산하게 되죠. 절대 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발산 안 되고요. 0이 아닌 상수로 수렴도 안 돼요. 그럼 얘 때문에 발산되잖아요. 그래서 0으로 가야 되는데 0이 아닌 상수가 나왔다. 0이 아닌 상수가 나왔다. 아, 그래서 이 녀석이 n분의 2겠구나. n분의 2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뒤에 상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n분의 2라는 프레임이 있겠구나. n제곱분의 7이라는 프레임이 있겠구나. 여기 쓰기다시 더 있어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근데 얘로 해도 답은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유일하게 근사화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n제곱분의 7, 그 다음에 저거 2분의 n 이렇게 나오니까 10n제곱, 그러니까 2분의 70이니까 35 이렇게 나오죠. 자, 24번이었어. 그래서 이건 좀 적당히 수열 AN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한 매핑, 넓은 시야. 자, 그 다음은 이제 샌드위치 공식인데요. 자, 샌드위치 공식은 어떤 상황에서만 발생이 된다? 이렇게 사이 구간에서만 발생이 되고요. 양끝의 녀석이 첫 번째 요건 수렴해야 됩니다. 양끝이 어느 하나라도 발산하게 되면은 그 A에는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에 뭔가 특징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수렴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알파로 수렴하고 그 알파로 같다면 AN의 수렴값 역시
알파라는 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인데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수렴하지 않는다면 뭐 AN이 뭐그 갇히지 않으니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끝에가 만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어야 하는 녀석은 이렇게 일정한 선을 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만약에 각각 수렴하는데 얘네가 서로 달라. 대소가 존재해. 그러면은 항상 망가졌으니까 발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원래는 수렴만 가능했던 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 발산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계가 있는 걸 유계라고 하는데 유계이기 때문에 얘를 뚫고 나가서 막 무한대로 치솟지는 못해요.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대신 뭔 가능하죠? 진동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수렴하기만 하고 서로 같지 않으면 진동형 발산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서로 대소가 있는 극한이 무한대에서 역시 그러니까 n분의 1이랑 n 플러스 1이 분모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큽니다. 근데 얘가 이제 n이 무한 들어가면 얘도 0으로 가까워지고 얘도 0으로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등호가 없던 등호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항상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에 가도 같아질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지금 등호가 없죠. 좀 더럽게 돼 있는데 등호가 없어도 1 나왔는데 등호가 없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없잖아요. 근데 극한에서는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식 정리해서. 자, 2번은 좀 해볼게요. 2번. 2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자, 이거의 극한값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그 식을 이제 변형시켜 줄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잘못되는 풀이를 먼저 봐볼게요. an 제곱에 저거 나오기 위해서 다 양수니까 싹 다 제곱하시면은 4n 제곱 플러스 4n 그다음에 nan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an의 제곱이 나오기 위해서 뭐 n을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이렇게 제곱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좀 식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겠죠. 요거를 다시 들여다보시면은 n분의 an의 제곱, n분의 an 그 특징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구해야 되는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요. n분의 an의 제곱 더하기 n분의 an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요 녀석만 조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라고 이제 오더를 받은 요 모양 전체에 꼭 집착을 하지 마시고 그걸 구성하는 그 단위에 집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주기 쉽죠? 양변을 n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루트 안에 그냥 그 루트 안에 계산이 헷갈리면 제곱한 다음에 나눌게요. 괜히 지웠네. 자, 제곱했죠? n 제곱으로 나누면은 나오죠? 이렇게. 자, 4로 수렴하고 4로 수렴하고 4로 수렴하는 걸로 같고. 오케이? 4, 4. 16, 4니까 20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발전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샌드위치 문제, 발전 문제. 한번 들여다보죠. 1번을 보시면은 AN이 저렇게 사이 구간에 놓여져 있는 녀석이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자, 보시죠. 자, 이 녀석.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해서 AN까지 더한 거를 N 제곱으로 나눈 그 녀석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어,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내가 이걸만으로 이제 AN을 알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이거는 부등식끼리 이제 덧셈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있나 생각해보고, 먼저 소개한 방법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걸 수열은 기본이 나열이거든요. 1부터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1, A1, A2. 저기 뭐야? 2. 그 다음에 2, A2. 그 다음에 여기가 3.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두 개를 갖고 프로토타입을 해볼게요. 부등식의 덧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1 더하기 A2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등식의 덧셈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해서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를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1하고 2. 가장 조그만한 것만 가져왔을 때가 여기 3이 들어가게 되고요. 얘는 5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등호를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 등호가 생길까 안 생길까 맞춰보세요. 이게 포인트거든. 이 부등식에 구간 떴으면. 맞춰보세요. 1하고 2 더하니까 3이 나왔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요. 등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안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려면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왜 등호가 처음에 안 들어갔을까요? A1이 실제로 1이 될 수가 없죠. A2도 2가 될 수가 없죠. 실제로 안 되는 것들끼리 더했으니까 그 더한 값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A1이 1이 될 수가 있죠. A2가 2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더한 거는. 근데 하나만 이게 존재하면은 얘는 1이 될 수 있지만 얘가 2가 안 되니까 둘이 더해서 3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를 확장시키면은 여기 이제 A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1부터 N까지 더한 합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 반복할 거 아니야. 여기는 2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한 그 값이 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산 두 번 하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더해주고 여기 1을 플러스 1을 1로 보내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좌변, 우변 싹 다 1부터 n까지 합이 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2부터 3, n 플러스 1 같잖아. 그치? 여기는 1을 1로 보내주자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여기 요 녀석이 2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2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걸 그냥 편의상 SN이라고 할게요. SN이요. 그러면은 극한의 상황에서는 얘도 몇으로 가요? 저기 뭐야. 여기 n제곱이 있으니까 n제곱. 자, 얘도 2분의 1로 가고 얘도 2분의 1이니까 얘가 답이 2분의 1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의 덧셈.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살짝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 부등식을 이제 더하는 경우 그게 될 겁니다. 저 부등식의 덧셈을 몇 개 해볼게요. 덧셈 뺄셈. 어떤 A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요. B라는 녀석이 3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구간을 해보시고 A 마이너스 B 이 빼기도 들어갔어요. 요거 그 다음에 A 곱하기 B B 나누기 A 요거 4개의 구간 한번 뽑아 볼게요. A 플러스 B는 우리 먼저 했던 거니까 쉽죠? 둘이 더한 게 가장 작은 경우 생각해 보려면 가장 조그만 것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1, 3이 동시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등호.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가장 크려면은 최대한 큰 거 다 가져와 이렇게. 근데 2는 2를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데 얘는 4를 못 가져오니까 6은 실제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빼기 B. 자, A 빼기 B가 가장 작기 위한 시나리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A에서 B를 빼려기 제일 작으려면 A에서는 큰 거 가져와, 작은 거 가져와. 자, A 빼기 B가 작아야 돼요. 어, A 빼기 B가 작아야 돼요. 작은 거에서 작은 걸 빼, 큰 걸 빼. 예. 그래서 마이너스 3입니다.
얘는 1을 가져오는데 못 가져왔으니까 안 가져올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둘 다 가져올 수 있죠.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이랑 나누기까지 해볼게요. 똑같아요. 얘 논리가 똑같아요. 언제 제일 클까? 큰 것끼리 다 양수니까 이거는 음수가 들어가야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거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꿔줄게. 자, 곱한 거 가장 크려면은 2하고 4 동시에 못 나오니까 8 이해됐어요? 자, 가장 작은 거 생각해보자. 가장 작은 거. 2하고 마이너스 4. 그 경우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생략할게. 요거 그러면은 2x2로 가볼까요?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극한의 도형이 아니 엄마의 언어 26번을 같이 봐볼게요. 이거 맞나? 26번이 X축과 만난대요. 저거는 모르는 게, 그, 중3, 고1 때 배웠던 판별식을 잘 몰라서 그래. 자, 2차식 한번 연습해 볼게요. 2차식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2차 함수가 가지는 그래프 개형이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이렇게 접해갖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했을 때, x축의 교점을 보려면은 y가 0일 때죠. fx 이퀄 0을 만족하는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썼을 때 얘는 판별식의 그 값들이 각각 어떻게 되죠? 판별식이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으로 2차식의 경우에는 최대 근이 2개까지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내가 y에다가 0을 대입했기 때문에 x축과 연립을 했기 때문에 그 교점은 내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하는 걸 볼 거예요. 판별식티가 어떻게 되죠? 자,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모르시는 거고 지금 새로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멋쩍할 필요 없죠. 그냥 모르겠네. 이봐. 그러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존재를 하죠. 서로 다른 두 개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겁니다. 얘는 0이랑 같은 거고요. 0보다 작은 거예요. 자, 이거 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판별식이라는 건. 저기 각 개수를 ABC라고 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제 근의 공식이 나오게 되죠. 근의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온지까지는 유도를 안 할게요. 그 중에서 이제 요 안의식이 이제 판별식으로 임명이 된 건데요. 얘가 왜 판별식이 됐느냐? 그 루트 안의 값이 양수가 나오게 되면 0이 아닌 양수가 나오게 되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과정에서 두 가지 종류의 x 값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게 뭐야? 0이 나오게 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사라지게 돼서요. 하나의 값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게 되면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인 걸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허근이 나온다라는 거는 실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허수는 여기 그래프에 표시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판별식이 원래는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이냐를 판단하는 거에서 스타트를 끄는 녀석인데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판별하는 대로도 용도가 확장이 됩니다. 자, 나는 지금 y자리에 0을 대입했습니다. x축과의 연립을 했다라는 거죠. x축과의 교점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x축의 교점의 좌표가 곧 근의 개수입니다. 두 점에서 만나죠. 근이 두 개라는 겁니다. d가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x축과 접하죠. 근이 하나죠. d가 0이라는 겁니다. x축이랑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x축보다 항상 크잖아요. 0보다 항상 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서 d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수가 0보다 큰 건 맞아요. 근데 d가 0보다 큰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만나는 점이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고요.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서 이 값이 나가리가 되어야 되니까 d가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원래는 근이 몇 개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왔던 녀석인데
걔가 뭐가 돼버렸다? 그래프의 위치를 추론하는 어떤 지표가 되어 버렸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갖고 이 지식을 갖고 이해되셨죠? 여기로 돌아오시면은 보세요. x축과 만난대요. 안 만나지 않는데요. 자, 만나면은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고 그리고 네, 같은 것도 만나긴 만나잖아요. 한 점인데. 그러니까 만나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제 판별식 뒤를 쓰시면 n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그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기서 뭐 나름 뭐 하나 나오겠죠? 네. 그리고 an 넘겨주시면은 4분의 저거니까 an은 어떻게 되죠? 그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아, 잠깐만 이게 아니지? 아닙니다. 아, 이거 루트 a니까 아니에요. 자, 이거 일단 둘게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 x축이랑 만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저거의 판별식을 쓰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4an이 불러보세요. 여기 뭐 써야 되는지. 예, 맞아요. 0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an에 대한 부등식으로 고쳐보시면은 자, an은 자,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다.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에 an은 4분의 n 제곱보다는 크다. 오케이?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죠? 근데 무한대에서는 요거 뭐야? n 제곱으로 다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죠?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은 자 이거 4분의 1로 되죠? 요거 4분의 1로 되죠? 여기 등호가 없죠? 근데 등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등호가 생기는 거에 대한 한마디 이제 추가 설명을 하자면, 어, 그, 그냥 무조건 극한에서 무조건 리미트가 등호가 생긴다? 이 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등호가 생길 만한 상황에서 이제 생긴다라는 건데, 이거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의존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한대의 상황에서는 원래는 얘가 크지만 등호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졌는데 등호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 하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얘도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등호가 생기는 거, 극한에서 등호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등식이 있을 때 극한이니까 무조건 등호 생기는 게 아니라 등호가 생길 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건 말이 너무 무책임하고 어, 얘하고 실제로 같아질 수 있으니까 생기는 거죠. 어, 얘하고 얘가 등호가 없어서 이렇게 대소가 분명히 존재를 해도 그러면 극한에서는 같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생긴다. 그러니까 없던 등호가 생길 수가 있다. 같아지는 극한이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극한이 같아지면 극한이 같은 상황에서 저 부등식의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없던 등호를 갑자기 봅시다. 27번까지 보고 27번까지 답 내보는 걸로. 뭐야, 이거 27번에 1번 아까 한 거네? 이거 2번 해볼게요. 자, 1항부터 n항까지 필요하죠? 이걸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1부터 n항까지 더하면 이것도 결국 똑같았죠? 그래서 그거 역수치 하면은 자, 우리 양수 2가 3보다 크죠? 역수치 하면은 같은 부호에서는 이렇게 부동호 바뀝니다, 부동호가. 근데 바뀌어도 어차피 상관이 없죠? 저희 똑같으니까. 이걸 편의상 그냥 SN을 표시할게요. 그럼 SN분의 1은 부동호가 바뀌어도 여기 똑같이 그 역수치 하면은 이제 2의 n의 n 플러스 1인데 요거 분의 이제 2죠. 이렇게. 됐나요? 요거 분의 이제 2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n제곱 곱하고 이제 n제곱 곱하는 거니까 n제곱 곱하는 거니까 요거 sn이고 되셨죠? 요거 2고 요거 2죠. 네. 그래서 요거 2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건 이제 부등식의 덧셈. 자, 10번 보시죠. 자, 10번 보시면요.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어서 조금 무서운데요. 그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선분들의 길이를 싹 다 더한 거, 그거를 AN이라고 하고 삼각형의 개수를 이제 BN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세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막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막 요거 더하기 다양하게 있을 텐데 지금 한 것처럼 세면은 막 셀 게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그 길이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합, 이거 둘레의 합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의 둘레를 다 더해 나가게 되면 내부에 있는 애들의 합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네. BN보다 오히려 AN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AN을 구해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n입니다. 그걸 n등분했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는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의 이제 저게 3이 돼요. 첫 번째 여기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3입니다. 자, 두 번째가 몇일까요? 3 더하기 3, 3이 두 개겠죠? 예? 네. 3이 세 개겠죠? 그 다음은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3이 몇 개까지 갈까요? n개인가요? n-1인가요? 자, 이거 그런 거 세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내가 1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층부터 시작을 했죠? 3층이죠? n등분이니까 여기가 n층이죠? 그럼 1층부터 n층까지가 n개죠? 2층부터 n개까지는 몇 개죠? n-1개죠? 네, 이런 거 세는 요령 아시겠나요? 여기가 n-1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1부터 n-1까지 합은 2분의 n에 n-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N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N을 볼게요. 자, AN 이렇게 두고서 BN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BN은 삼각형의 개수인데 정삼각형의 개수. 자, 1층이 요거 한 개죠. 이번엔 정삼각 여기 역삼각형 말고 그냥 똑바로 세워진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한 개죠? 세 개죠? 다섯 개죠? 보이시나요? 한 개, 세 개, 다섯 개. 그걸 싹 다 더하는 거죠. 무슨 수야? 등차수열의 합이죠? 네. 등차수열의 합이고,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 거 항을 아는 거 말고, 자, 요거의 그 n항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n항까지예요. 자, 이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시그마 2k 마이너스, 이거 2k 마이너스 일반항 바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아, 못하죠? 네, 못하는 거, 오케이. 네. 자, 잘 보세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로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공차만큼 두 번의 점프를 띱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세 번째로 가기 위해서 두 번의 점프를 뛰었고 네 번째로 가기 위해서 세 번의 점프를 뛰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n번째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번의 점프를 뛰어야 되죠? 네, n-1번의 공차만큼의 점프를 뛰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dn,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아, n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a-d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무슨 항이 나와야 돼? 초항이 나와야 되죠. 그 초항이 a가 나오게끔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공차가 몇인가요? 2니까 2n 스타트를 해주시고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게끔 세팅.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AN을 뽑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내신 수준이고요. 자,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SN도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SN을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고요. 상수항은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C가 있는 경우가 있던데요. 자, 잘 보시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되는데요. 자, n이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상수항이 있는 거는 이제 짭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그걸로 AN을 유도하면 AN이 등차 수열 같이 이제 보이는 녀석이 나오긴 하지만 걔는 엄연히 말해서 등차 수열의 합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얘를 갖고 AN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 SN 빼기 SN-1을 하면. 심지어는 공식으로도 있죠. 이거 모르시면 지금 공부하셔야 돼. 자, 1 나왔을 때 자, S1 초항이 A 플러스 B죠. 1 나왔을 때 A 플러스 B가 나오게끔 B 마이너스 A 이렇게 이걸로 하는 이 공식 외우시죠? 네, 이거 그 배치 테스트 한번 할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힌트가 있는 겁니다. n의 개수가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차? 공차라고 불렀죠. 공차가 2a래요. 그러니까 그 공차를 2로 나누면 n에 대한 최고차인 개수.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선생님 b도 있잖아요. 닥쳐봐. 이렇게 공차를 2분의 1 하면 최고차의 개수입니다. 됐죠? 자, 공차가 그럼 여기서 바로 실전 적용해 볼게요. 공차가 몇이야? 공차 몇이야? 2죠. 그거를 나누기 2를 하면 1이죠. 그게 최고차의 개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S1도 초항인 A1이죠.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초항이 나오게끔. 끝. 초항이 만약에 5였다면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5가 나오게끔 여기는 4n이 필요한 거죠. 상수는 없고 n에 1차식이 있고. 이해되셨나요? 자, 바로 적용 들어갑니다. 이건 중요한 거라서요. 그래서 SN이 n제곱이에요. 자, 1항까지 합 1이죠. 2항까지 합 4죠. 3항까지 합 9죠. 확인되죠? 네. 요거 n제곱이에요. 그럼 번분수 2 곱해주시면 이 막대기 기준 위아래 2 곱하면 이렇게 되죠? 답이 얼마야? 3분의 2야.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푸시면 분명히